피부가 새카맣고 이목구비가 커다란 사람들이 어눌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당황하고 급기야 테러까지 벌이는데요. 하지만 곧 영화 제작사에서 발표한 기사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영화 감독 지망생, 프랑스 출신인 마이라고 합니다. 아직 제 영화가 세상에 상영된 적은 없지만 여러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있어요. 요즘 한류가 대세인 만큼 저 또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주위의 조언을 구하면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한국 역사 영화는 만들지 않는 게 좋아. 괜히 일본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한국에 관해서 만들 이야기가 있긴 해. 유럽인의 마음을 사기엔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이들의 말에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알아보면서 한국이라는 주제를 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얽힌 관계, 한국의 무궁무진한 발전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 영화를 제작했다더라고요. 학교 선배 중에서 나이지리아에 봉사하러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직접 가서 네가 느껴보는 게 어때? 나이지리아에서 한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이야. 그 말에 곧장 선배를 따라 나이지리아로 봉사활동을 하러 떠났어요. 절차가 까다롭긴 했지만 선배 덕분에 남들보다 수월하게 갈 수 있었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한국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는 나라 중 하나로 그곳에서 한류는 이제 흔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열광하며 일상에서도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소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까지 하고 있었죠. 행복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대사들은 한국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들인데요.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나이지리아 문화와 연결짓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흥미로웠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공감하는 지점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는 가족 간의 관계나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나이지리아 사회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엮는 방식이 참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죠. 한국어 학원도 생겼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가 늘었더라고요. 같이 봉사하러 온 선배가 알려주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본인 경력으로 한국어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일상에서도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이들 덕분에 저까지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자 뿌듯하면서도 한국에 관한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굳건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의 의지가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이지리아 현지 매체에서는 한류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넘어서 그들의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미디어를 보며 나이지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과정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그들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감정선에 깊이 공감하며 그 이야기를 본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적 틀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한류 영향력은 한국어 교육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어. 원작 이야기 전개랑 캐릭터는 그대로 따라하는데 나이지리아적인 요소들을 결합해서 현지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더라고. 학교 선배와 만나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나이지리아와 한국 이야기였어요. 이러한 시도는 한류가 나이지리아의 대중문화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나이지리아에서 만든 한국 리메이크 작품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인기가 좋은가 봐.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미디어 영향력이 더 커지겠는걸? 제3자가 봐도 느껴지는데 본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역시나 나이지리아 매체들도 이 현상이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류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나이지리아인들이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며 자신의 일상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이제 한국과 나이지리아는 소비국과 생산국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나이지리아인들이 한국 미디어 속 캐릭터와 이야기 전개를 내 삶에 맞춰 해석하는 과정은 그들 스스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이처럼 한류는 단지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한국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깊숙이 녹아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에 대한 궁금증과 존경까지 가지고 있게 된 거죠. 나이지리아에서 돌아와 한류가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현상이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 각지에 한류의 물결이 더욱 강하게 일고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독일에서의 K-팝과 한국 드라마의 확산이었습니다. 친한 감독님이 독일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데요. 독일에서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더라고. 근데 독일 현지 반응이 상상 이상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 사실 독일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팬덤의 수준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공 라디오인 방송국 RBB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국 가수와 드라마도 소개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저스틴 팀팬인데 그는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팬이자 전문가로 유명하대요. 감독님 영화에 출연한다는 배우도 합세해서 한류 열풍의 인기를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들이 해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죠. 제가 한국 관련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문이 이 업계에서는 꽤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한류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튼 저스틴 팀 팬의 설명에는 그가 한류를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탐구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애정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에서 그치는 게 아닌 그 안에 깃든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감정선까지도 독일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류가 소비되는 문화에서 벗어나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문화로 변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K-팝의 음악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음악 속에 담긴 메시지나 한국 사회의 트렌드까지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K-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는 한국 아이돌 중에서 세븐틴을 참 좋아했는데요. 2010년대 후반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이 당시에 세븐틴도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였고 그들의 독일 공연은 큰 기대 속에서 준비됐죠. 하지만 독일에서의 첫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수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팬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갈등과 언어 장벽이 큰 난관이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 세븐틴은 또다시 독일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음악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으로 SNS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고민했다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영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덕분에 팬들과의 대화에서 더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노력했었죠. 드디어 베를린에서 열린 공연날, 세븐틴은 무대에서 그들의 히트곡을 부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공연장에 있어서 그들의 진심이 와닿아 언어의 장벽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 타이틀은 바로 귀향을 주제로 한 노래로 독일에 있는 아시아인들과 이민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고 세븐틴이 팬들 본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데에 감동하기도 했다는 글도 보았죠. 이처럼 해외에서는 한류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한류는 그저 외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진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멕시코에서 일어난 한류 열풍이었어요.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강한 나라잖아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른바 한류 블로그가 멕시코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그 블로그의 운영자는 한국의 K-팝과 드라마를 사랑하는 한 여성 기자였어요. 그녀는 원래 한국 문화를 멕시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방문자는 월 50만 명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블로그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한류의 유행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스페인어로 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체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한국 드라마 속의 가족 중심 문화나 개인의 꿈을 이루려는 열정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많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진지한 가족애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은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제 주위에는 아직 한국을 잘 모르거나 한류가 왜 인기가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뷰티까지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다고 해도 체감되지 않는다며 현실을 부정하기만 했거든요. 그때 친한 감독님의 초대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인다는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왕실 공주가 K-팝 스타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캄보디아 왕실의 공주인 제나노로돔 공주는 K-팝을 사랑하며 자신을 K-팝 전도사라고 칭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열렬히 추종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녀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그 열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제나공주가 정말로 K-팝 스타가 된다면 그것은 캄보디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가 될 거예요. 이미 K-팝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K-팝 스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대열에 제나공주가 합류한다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이 소식을 들었다고 주위에 먼저 알렸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기사가 터지고 나서는 다들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까지 한류 열풍에 탑승한다고 하니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나라인지 깨달은 듯했죠. 이처럼 한류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부터 캄보디아까지 한류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로 소비되고 재생산되고 있어요. 이 현상은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하나의 유행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한류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문화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한 문화적 대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 경험을 토대로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깊이 담아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영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중요성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지만요. 한국어와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중요한 기회라고 믿었는데요. 영화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뜻밖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온 유명한 영화 평론가인 타카시는 저의 오랜 친구였어요. 종종 서로의 작업에 관해 토론을 나누기도 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친구였으나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죠. 마히, 네 영화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네 영화로 한국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는 그러한 점에서 자꾸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 문화를 밀어붙이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해. 물론 최근에 한국 문화가 뜨긴 했지만 네 영화에서는 그 표현이 너무 과해.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할 정도라고. 그리고 자꾸만 일본과 한국의 대립 구도가 생기는데 일본인들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는 거야. 타카시의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화 제작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듯 했죠. 그게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이 영화는 그저 한 편의 작품을 넘어서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게 왜 과하다는 건지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조심스럽게 반박했지만 타카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군요. 물론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문화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국 문화만 미화되는 건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거든. 일본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적 영향을 줬고 지금도 일본의 전통과 혁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런데 왜 한국 문화만 이렇게 지나치게 조명을 받는지 그게 좀 의아할 뿐이야. 사실 타카시와 갈등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졸업 작품을 만들 때도 그는 제 작품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일본의 문화적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있어 일본의 전통과 현대 문화는 다른 나라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걸 마치 제가 의도한 것처럼 단지 문화 교류의 하나로 소비되는 게 불편했나 보더라고요. 네가 한국을 강조하는 방식이 일본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져. 일본 문화도 그만큼 소중하고 영향력 있잖아.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문화를 이렇게 경시하는 거지? 결국 타카시는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가 주장하는 문화적 자부심에 대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한국어와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와 타카시의 갈등은 우리 둘의 불화로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강조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강조하려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한국은 그동안 적지 않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왔잖아. 내 영화도 그 변화의 일환일 뿐이야. 내가 한국어를 쓰는 이유는 단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그 문화적 가치가 그만큼 세계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지. 일본 문화를 헐뜯으려는 의미는 전혀 없었어. 하지만 타카시는 제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한국만큼 일본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있어. 그건 왜 무시하는 거야? 넌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주입할 뿐이지 그 어떤 이상의 것을 주려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심각해졌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뜻이 담긴 영화를 포기하기 싫었어요. 영화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는 수 없이 우정을 포기하고 꿈을 택했죠. 타카시도 제가 영화 제작을 계속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더는 관여하지 않을게. 하지만 곧 한국의 위상은 떨어질 테고 그때 돼서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건 알아도 라는 문자를 남기고는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영화보다 더한 노력을 갈아서 영화 제작과 촬영에 힘썼어요. 타카시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가 원하는 나라이고 이들의 미래는 아직 무한하다는 현실을요. 물론 제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당장 전 세계에 상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를 만들어도 저의 뜻이 가득 담겨 보는 이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아무래도 졸업작품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두렵기도 했는데요.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생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제 지인들을 모아 소소하게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제 영화를 본 지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과 고뇌가 절대 헛되지 않았음 또한 느꼈습니다. 한류를 무시하던 지인들마저 제 영화를 보고서 깨닫는 게 많았다고 후기를 남길 정도였으니까요. 상영회를 무사히 마치고 그동안 한국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단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의 문화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궁극적으로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세계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강조했거든요. 제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닌 글로벌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겠죠. 제 영화가 그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